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수선할 부분과 임차인이 수선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618조는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94년도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물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건물 임대차였는데 91년 1월 15일경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요. 임차할 당시부터 배관 및 보일러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임차하여 도배 정도를 하고 여관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경부터 배관이 터져 온 여관이 물바다가 되었고요.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온수 공급과 난방이 되지 아니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아래층 목욕탕을 임차한 사람도 수리만 하다가 제대로 영업을 하여 보지 못한 채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경부터는 반 이상의 여관방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원고는 수리에 거액이 소요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피고에 대해 더욱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고요. 급기야 같은 해 11월경부터는 여관 전체를 운영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여관 수리는 임차인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일러 고장을 수리하는 것은 목욕탕을 가동할 때는 원고가 그 수리비의 반을 부담하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그 전액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을 맺었지만 이런 특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선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배관 및 보일러설은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 또는 기본적 설비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파손의 정도는 전면적인 교체를 요하는 정도였고 그 비용 또한 거액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봐 이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수선에 대한 특약을 하였더라도 배관 및 보일러설 등 대규모의 수선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여전히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대법원 2004년도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초사실관계도 여관 임대차였어요. 원고가 2001년 3월 20일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에 소재한 여관을 임대차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지급하고 2001년 4월 13일부터 2003년 4월 13일까지로 정했고요. 월차면 300만 원이었어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의 정화조 청소, 난방보일러 수리, 방실 천장의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해주지 않아서 여관 내부에 악취가 나고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며 방실의 벽지가 부식하여 곰팡이, 벌레가 생겨 여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2001년 5월경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합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위와 같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2001년 8월 13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혹은 이런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내부 도배비, 불량 전기 배선 교체비, 커튼 설치비, 냉장고 구입비, 화장대 구입비, 이불 구입비, 간판 수리비, 세면기 교체비, 난방 보일러 온수통 및 배관 수리비, 기타 잡비 등으로 해서 합계 2,180만 원을 청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먼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 목적물인 이 사건 여관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피고는 원고가 2001년 6월경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 온수통을 교체해주면 그 이후에 난방보일러 고정은 스스로 수리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20일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 온수통을 교체해 주었으므로 2001년 6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보일러 고정에 대한 수리비 79만 원은 임차인 원고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원고, 그러니까 임차인 자신이 이불, 커튼, 냉장고, TV, 받침대 등의 비품을 구입하고 도배 공사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내부 도배비, 커튼 설치비, 냉장고 구입비, 화장대 구입비, 이불 구입비 등 영업상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량 전기 배선 공사비는 원고가 위 비용을 들여 위 공사를 시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고요. 기타 잡비는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이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은 후 객실의 세면대를 교체 시공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은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세면대 교체 시공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물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기 전 여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시설 및 부품을 점검하고도 당시 정화조 악취, 누수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피고는 2001년 5월 26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배출기를 설치해주면 원고가 향후 정화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2001년 6월경 원고에게 배출기를 제공했어요. 또 피고는 2001년 6월경 원고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 온수통을 120만 원 상당의 무쇠 제품으로 교체해주면 원고 측이 향후 난방보일러 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후 고정은 원고 측이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2001년 6월 20일경 난방보일러 온수통을 120만 원 상당의 무쇠 제품으로 교체도 해줬습니다. 제1심법원이 2001년 10월 22일 이 사건 여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는데 당시 정화조 악취는 확인할 수 없었고요. 몇 개 방실의 천장 및 벽면에서 발생 시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습기와 곰팡이 자국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심도 2심도 대법원도 지금 이 여관에서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제1심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난방보일러 온수통 및 배관 수리비 79만 원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피고만 그 패소 부분에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서 세면대 교체 시공 비용을 필요비로 인정을 해줬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임차인분이 항소를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심에서 인정된 79만 원 초과한 부분은 지금 항소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항소심에서 인정한 세면대 교체 시공 비용 132만 6,700원 중에 원고가 구하는 105만 원에 대해서는 79만 원 초과한 26만 원과 지원 손해금 부분은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 만약 항소를 하셨으면 세면대의 교체 시공 비용도 필요비로 인정은 받았을 사안이었어요. 임대인이 수선할 부분과 임차인이 수선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수선할 부분은요.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입니다. 임차인이 수선할 부분은요. 주택의 파손, 장애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것이고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수선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대인이 수선할 부분과 임차인이 수선할 부분에 대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용, 수익, 의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아예 임대인이 수선할 부분과 임차인이 수선할 부분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